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원 행복.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기사입니다. 광기사입니까?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저요? 힘 많은데. 피자도 먹었잖아. 네, 그죠. 네. 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기사 오늘 뭐하고 지냈어요? 오늘은 병원에 좀 다녀오고 그리고 드라마 좀 봤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네. 어디 안 좋습니까? 네? 프라이버시니까. 네, 그냥 프라이버시니까 지켜주시고. 네. 뭐 아픈 건 아니고 잠깐 그 꼬매는 바람에 여기 허벅지에 상처가 생겨서 네. 5바늘 꼬맸어요. 5바늘? 네. 근데 실밥은 오늘 풀 줄 알았는데 네. 일주일치 못 풀고 있어서 왜 못 풀어요? 아직 때가 안 된다 봅니다. 때가 안 돼서? 네.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이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깐 뭐 염증이 생겨서 혹이 났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세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네. 요즘에 날씨도 춥고 또 이제 환절기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시고 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몸 관리 잘하세요. 네. 네. 관리도 원래 그렇고. 한 우리 나이 때 되면 우리 나이 때라고 하지 마. 네? 왜? 내가 더 어리잖아요. 원래 우리 나이 때 되면 네. 전화로 이제 그런 걸 물어봐야 된대요. 뭘 물어봐야 되네요. 요즘 몸은 괜찮아? 뭐 이런 거. 뭐 아픈데 없어? 너희 나이 때는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이제 물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러지 마. 우리 나이 많은 것 같잖아. 신경 쓸 때죠. 이제 그렇습니까? 건강 챙겨야 되고 그죠. 관계사 그동안 몸은 건강했어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는 이렇게 건강을 챙겨야 하는 와중에 지금 피자에 콜라 먹고. 근데 내 생각에 피자 되게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안 좋다고 하지 않나? 피자가 맛있으면 된 거지 뭐. 하긴 맛있으면 정신 건강도 좋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파파존스, 네. 아버지의 존스, 지난번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녹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 나왔죠. 네, 그 방송을 기리면서 오늘 우리가 파파존스에서 슈퍼 파파스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네. 파파존스에 일했던 월터처럼.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나 봐요. 왜요? 연결이 안 됐잖아, 아까. 아.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배달 음식이 힘들어. 아, 그런가? 오늘 비가 네. 와서 그런가? 그죠. 네. 나가기 싫으니까 다.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도 열심히
네. 여가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네, 긍정적인 소식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포털 사이트죠. 국내 알아주는 포털 사이트. 요즘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다음. 오. 네, 다음에 당일 배송 영화방을 검색하시면 그 특별히 이제 팟캐스트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검색창 가장 위에 그 팟캐스트 주제별로 좀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만 방송들만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 방송이 올라가 있어요. 돈 좀 쓰셨어요? 아니요, 일을 대충 하시는 거지 다음 관계자가. 저희가 어쩌다가 아이튠즈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그분이 잘못 검색을 하셨는지 저희 거를 거기에 올려주셨어요. 양주 한 병 보낸 거 아니고요? 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슬프네요. 아무튼 이게 자화자찬 자랑하고요. 본격적인 영화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자 우리 이번에 본 영화가 뭐죠? 이번에 본 영화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5일의 마중. 우리가 시사회에 다녀왔잖아요. 네. 네, 어느 극장 어디서 봤는지. 저희가 그 서울 명동에 위치한 에비뉴엘 그 롯데 시네마. 네, 롯데시네마 봤죠? 에비뉴엘관에서 봤죠. 네. 이게 롯데백화점 본관에 있는 극장이라고 해요. 에비뉴엘이 네. 명품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또 무슨 천주교인 줄 알았어요. 아, 거기가 다 약간 성자 이름으로 하니까. 에비뉴엘 하니까 뭐 처음에 엠마누엘 뭐 이런 엠마뉴엘? 엠마누엘 그거 아닌가? 천주교? 잘 몰라요. 야한 영화 있잖아. 야한 실비아 영화? 크리스탈. 아무튼 엠마뉴엘이 있습니다. 네. 엠마뉴엘 부인 시리즈. 아. 하여튼 저희는 에비뉴엘 관에 가서 영화를 네. 봤고요. 이 시사회 참석을 하고 나왔는데 많은 네. 분들이 슬퍼하시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 감정이 메마른 관계자는 지난 네. 방송 때 네. 지루하게 슬픈 영화라고 이 영화를 평했죠.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네. 제가 그 처음에 이 영화 본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 절대 예고편을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고편을 봐버렸어.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내용 자체가 알면 좀 지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알면. 왜냐면 이게 추측이 다 되거든. 하긴 내용을 알면. 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예고편을 보고 또 줄거리 조금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좀 지루한 면이 있었어요.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예고편을 통해 보면은 영화가 네. 망쳐지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적 보고 그걸 많이 받았거든요. 아, 해적 예고편을 보시면은 네. 해적이란 영화에 있는 본편에 있는 엑기스들이 다 예고편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내가 와 진짜 망했다. 예고편 본 게 진짜 실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재밌었는데 저. 네, 그냥 보면 좀 재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제가 그 영화를 추천을 못 줬거든요. 아, 출발의 비디오 여행 이런 거에서 영화 소개하는 거 보고 영화 보면은 그냥 네, 맞아요. 망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영화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우리 방송 다르잖아요. 우리 방송은 다르죠. 스포일러까지 남김없이 가감없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저희 방송. 하면 좋은 영화라는 거.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5일의 마중이고요. 네. 개봉 12일차 지금 3만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你是谁？婉瑜，听说他连你也不认识了。说是心因性失忆。目前没有什么太好的办法。您的信件、老照片都有可能唤醒他。妈，他是谁？婉瑜，在眼前，昨天飘下耳边，昨天。他给我写信了，说5号回来，又回来了。 얀거링의 소설 범죄자 류안 씨를 바탕으로 제작된 5일의 마중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휘말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연출을 맡은 장혜모 감독은 2006년 황후와 이후 8년 만에 다시 만난 공리를 내세워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품격 있는 멜로를 그려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사상범으로 시베리아 유배를 떠나 있던 류엔스와 그의 아내 펑아니, 10년 넘게 만나지 못한 아내와 딸을 찾아 류엔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치지만 펑아니는 당의 감시 때문에 그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곧 남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펑아니를 남편과 함께 도망치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와 만나기로 한 기차역에서 류엔스는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 가족의 너무도 아픈 상처를 남긴 문화 대혁명은 끝나고 류엔스는 사면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점점점. 네. 이 영화 오프닝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시작했죠? 이 영화 오프닝은 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발레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 영화의 오프닝은 네. 기차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 이제 오프닝 할 때 나올 때 이제 감독 이름도 뜨고 제작사 이름도 네. 뜨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죠. 그때 계속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네. 어떤 철길을 타러 기차가 막 달리고 네. 기차 바퀴 사이로, 그러니까 영화가 기차를 찍고 있는 거죠. 달리는 기차를. 네.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기차 바퀴 사이로 어떤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기차 저 반대편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거죠. 그게 네. 류엔스예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왜 노숙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차가 막 지나가고 이제 네. 한 명 한 명 자막이 뜨는데 그 속에 어떤 남자가 계속 누워 있는 모습이 나오고. 저는 그 기차인 줄 알았어요. 기차잖아요. 기차 안에 류엔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기차 안에. 네, 류엔스가 뭐 감자 같은 건가? 그걸 먹는. 그거는 또 딴 데였죠. 또 딴 데였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네. 저는 그 오프닝이 상당히 기억이 남더라고요. 어떤 오프닝 공간 동안에 기차 소리가 정말 세차고 막 역동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역동적으로 지나가는 속에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누워가지고 있는 모습을 찍어내는 그런 오프닝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역시 네. 장애모다. 역시 거장이 찍는 영화는 시작부터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압도당했나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오프닝이. 느낌이. 그래서 관계사도 기억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네. 느낌이 다르네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중국이 저렇게 후진국가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배경을 몰랐거든요. 문화 대혁명 시기를 몰랐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내와 남편의 사랑 얘기인 줄 알고 현대 시점인 줄 알았구나. 현대 시점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진짜 후줄근하게 광부처럼 입고 온 남자가 기차도 약간 좀 구려 보이고 네. 중국이 좀 후진가? 제가 요즘에 중국 여행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런 계기가 됐었구나. 네. 네. 아무튼 그런 오프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인물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그죠? 이 루엔스라는 남자가 시베리아에서 사상범으로 유배에 떠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탈출해서 아내를 만나러 다시 돌아온 그런 그죠.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이 영화는 앞에 관계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이에요. 얀거링이라는 작가의 소설 범죄자 류안 씨. 이게 그 이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래어 표기처럼 루엔스라고 해도 되고 루얀스라고 해도 되나?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루안 씨랑 루엔스가 영화에서는 루엔스인데 네. 소설에는 루안 씨로 나오죠. 그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얀거링의 소설을 장혜모 감독이 영화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작인 진링의 13소녀라는 게 네. 그 얀거링의 대표작인데 이 소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연 배우 공리죠. 네, 그죠. 진도명과 함께 공리가 나오는데 이 공리라는 배우는 장혜모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배우입니다. 데뷔부터 쭉 장혜모 감독과 함께 했어요. 1988년 붉은 수수밭으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국도, 홍등, 귀주 이야기, 인생 이런 수많은 명작들에서 공리와 함께했던 장혜모 감독이지만 황후와 이후로는 이제 8년 만인가요? 그죠? 8년 만이죠? 네, 8년 동안 공리와 같이 작품을 안 하다가 오일의 마주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는 공리의 모습이 상당히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많이 나이를 들었고. 그죠? 네, 이제 나이가 60 몇 년생이에요. 네, 이제는 할머니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아, 그죠. 네, 거의 그런 뭐 모습이 약간 보였어요. 손잡아도 될 나이죠. 영화의 배경은 문화대혁명이죠. 그죠. 혹시 문화대혁명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대혁명. 아는데 말을 잘 못해서. 네, 1966년부터 네. 76년까지 전개된 문화대혁명은 모택동 네. 아시죠? 네. 마오쩌둥. 모택동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실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 사상,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을 경직시키고 후퇴시켜가지고 오늘날에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극좌적인 오류였다라고까지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정치 문화적인 급진 운동이었습니다. 네. 이 10년 동안이 사실 중국에서 소중했던 수많은 것들을 앗아간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많은 문화적인 것들, 많은 전통적인 것들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보여지다시피 한 가정을 얼마나 이런 개인들을, 그 시대를 살아갔던 개인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이 장혜모 감독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혜모 감독 하면은 대표적인 인생, 뭐 국두, 붉은 수수반 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중국에 격동하는 근현대사, 그 역사적인 물결을 영화에 많이 반영을 해서 찍어내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실제로 본인이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까지의 영화는 조금은 핀트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문화 대혁명이라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사건 자체가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개인들의 모습이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네, 그죠. 네, 주인공인 루엔스와 그의 아내 펑아니 이 두 명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영화를 봤을 때 느낀 게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이 가족의 어떤 아픈 사연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긴 해도 네, 이 영화 전반적으로 사실 문화 대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에서 어떤 계기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문화 대혁명일 뿐이지 네. 영화 전반을 문화 대혁명이 계속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만 문화 대혁명이 낳은 아픔을 네. 아픔이 계속 사람들의 삶에 이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어떻게 개인들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어떻게 네. 개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가를 그냥 영화가 그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요. 네. 상하이에서 대학 교수로 일했던 인물이죠, 루엔스. 네. 그 영화- 불어 교수였나요? 네, 중간에 보면은 불어를 정말 잘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루엔스라는 인물이 아내인 펑아니와 살고 있어야 정상이었겠죠. 그죠. 하지만 10년 넘게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영화의 시작에 드러납니다. 네. 왜냐하면 펑어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딸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이 누군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언급도 없고 딸이 발레를 하는데 거의 당에서 하는 발레죠. 그죠. 발레가 되게 인상적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옛날 발레라서 그런지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발레랑 다르게 어떤 그 중국 전통 노래에 맞춰서 한다 해야 되나? 네, 그죠? 중국 자체적인 음악에 맞춰서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발레 자체가 되게 과격하고 격해요. 맞아요. 거의 군무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중국 공산당의 그런 기상이 살아있어서인지 네. 서구의 발레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공산당의 군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네. 그런 발레를 하고 있는 이름이 뭐였죠? 단단. 단단. 예, 아주 단단한 여자예요, 네. 걔가. 그죠. 펑아니의 딸 그 단단이 발레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발레에 재능이 있는데 음. 아버지가 네. 탈옥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루엔스라는 인물이 시베리아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배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큰 공연을 앞두고. 네. 네, 그러면서 이 딸 단단이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서 정도 없기 때문에 오면 바로 당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네. 하면서 계속 그죠.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하죠.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이런 단단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런 자리를 뺏기게 되죠. 그죠. 실제로도 그때 루엔스가 결국은 도망을 쳐 나오고 네, 단단히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고발을 해요. 음, 근데 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단은 주연을 못 해요. 네, 주연을 못 맡습니다. 네. 그 장면이 사실 저는 오프닝 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초반 30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곧 12월 31일 이제 연말에 DPS 당일 배송 영화상이 개최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오프닝상이라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도 투표권이 갈 텐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오프닝과 관련하는 저의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네. 상당히 오프닝이 좋았어요. 특히 오프닝 시퀀스 그 기차 지나가는 단 한 장면만이 아니라 네. 초반 30분의 연출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단단히 학교에서 배역을 맡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쵸.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울잖아요. 네. 어디 가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음. 그때 마침 루엔스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숨어듭니다. 그죠. 하지만 그 집 앞에 루엔스가 찾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몰래 숨어서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죠.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그 우비를 입고 숨어든 루엔스가 다른 옥상을 통해서 오잖아요. 다른 그쵸.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쪽 옥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들어오는데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엔스가 방문을 똑똑하는데 네, 아내도 사실 그게 루엔스라는 거를 직감하죠. 예, 직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루엔스를 자기가 아는 척을 한다. 그 자체가 이미 공안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외면을 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루엔스가 숨어들어서 처음에 네. 문을 아주 작게 톡톡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아내는 안에 있던 펑안이도 듣죠. 그죠. 그리고 딱 돌아보는데 마침 루엔스가 탈옥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돌아보지만 그리고 그것이 루엔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직감적으로 하지만 창밖을 딱 확인을 하는데 보초 서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섣불리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엔스도 섣불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문을 더 세게 흔들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밖을 좀 보다가 다시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톡톡 또 하죠. 그죠. 하지만 또 열지 못하고 음. 다시 또 톡톡하고 그러니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부부가 남녀가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 긴장감이 영화에 아주 뭐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뭐 호러물이라거나 뭐 네. 액션 장르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이 선이 아주 팽팽하게 이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섬세한 연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루엔스가 내려가는데 딸 단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단단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만 자신의 딸인 걸 알고 네. 단단한테 얘기를 걸지만 단단은 자수하라고. 그죠. 엄청난 분노에 차있죠. 네, 지금 이 아버지라고도 안 하죠. 그죠. 이 루엔스라고 말하죠. 네, 루엔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네. 이 루엔스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자신하고 추억도 없고 그죠.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항상 힘들게 했던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 초반부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딸 단단은 문화 대혁명 기간에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 세뇌되는 듯한 느낌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윗세대 어머니 아버지와는 정말 사상적으로 달리하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와의 만남, 루엔스와의 만남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관계자는 그 오프닝 어땠어요? 저는 사실 오프닝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초반부에 사실 기억나는 장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금 그 딸을 만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딸은 사실 공안한테 고발을 하러 가고 그 루렌스는 마지막으로 그 쪽지를 남기고 편지를 사실 펑한이에게 남기고 가거든요. 네 옆에 붙어있던 부적 같은 거 네, 떼가지고 부족 같은 거 떼서 뒤에다 쑥 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펑한이한테 내일 기차역에서 만나서 도망치자 네, 라는 내용을 하게 되고 펑한이가 사실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두를 막 삶은 다음에 네. 그죠? 근데 이제 루렌스는 사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 기차역에서 혼자 그 다리 밑에서 네, 기다리는 계단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아내를 만나잖아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를 만나는데 그래도 그 아무리 후줄근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좀 그 자기가 장면 좋았어. 멋지게 보이려고 네, 수건을 땅바닥에 이제 고여 있는 물에다가 던져서 적신 다음에 몰래 그걸로 이제 얼굴을 막 닦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수배자다 보니까 그 계단 밑에 네, 그죠. 계단 밑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올까 말까 계속 돌아봐요. 네. 살짝 목만 빼서 저 위에 육교를 보죠. 그죠. 그리고 다시 숨은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육교를 보고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아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자신은 올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부부의 그거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얼굴이 좀 더럽다는 걸 알고 일부러 숯검댕도 묻힌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수건을 꺼내서 수건이었어 그냥. 네, 엄청 큰 수건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수건을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아, 그래. 그 수건을 이제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네, 그 빗물 맞아요. 있는 쪽으로 몸을 낼 수는 없으니까 촥 던진 다음에 끝을 잡고 다시 당겨서 그걸로 그죠. 얼굴을 닦죠. 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아내가 어느 순간 오죠. 그죠. 오는데 기차가 막 오니까 이 사람도 급한 거예요. 맞아요. 아내도 급하고. 아내가 자기를 혹시 못 보지 않을까. 네, 계단 그래서 아래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기차가 막 와서 타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죠. 펑한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펑한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그죠.
아내도 그 모습을 보죠. 하지만 딸이 이미 고발을 한 상태니까 공안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와요. 맞아요. 갇히되어 루엔스가 공안한테 쫓기는 걸 보게 되죠. 결국. 네, 그래서 펑하니가 막 도망치라고 루엔스한테 도망치라고 육교에서 막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펑하니를 바라보다가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곧 잡히고 말죠. 그죠. 그리고 펑하니도 막 육교에서 달려가서 남편한테 가려고 하지만 공안들이 막고 네. 그리고 거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밀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죠. 머리에 피가 나고 딸이 달려와서 고발한 딸도 엄마가 도망칠 거라는 거 아니까 네. 와서 엄마를 막 말리고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영화의 초반 30분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화는 이제 몇 년 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년 후였죠? 3년 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후로 정도. 넘어가게 됩니다. 네. 3년 후에는 문화대혁명이 끝나 끝나고. 있었고 그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사면이 그죠. 되는 거죠.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일단 그 루엔스가 좀 딸을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집으로 바로 안 데려다 줘요. 자기가 지금 어떤 방직 공장에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에 잠깐 데려다 주고 내일 만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루엔스는 사실 거의 몇십 년을 기다려온 거잖아요. 십몇 년을. 네, 그래서 당장 집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딸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아내가 루엔스를 보자마자 남편이라고 안 해요. 펑아저씨? 팡아저씨. 팡아저씨. 네, 그래서 뭐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인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고 남편이 이제 루엔스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좀 당황했지만 네, 스킨십을 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펑아니가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지 마세요. 나가세요.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죠. 급변하죠.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당황스럽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네.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좀 관객들도 좀 당황스럽게 되죠. 그죠. 왜냐면 이들이 만나면 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네. 만나고 싶어 했는데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막 나가라고 하니까 관객들도 약간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죠. 남편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저러지? 하면서.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싫었어요. 예고편에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예고편을 내가 안 봤으면 네네. 진짜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그 전부터 계속 기억을 잃겠지 하다 보니까 나갔구나 그냥. 네.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네. 기억을 잃은 아내가 말 그대로 기억을 잃었죠. 그죠. 근데 기억을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남편만 기억을 못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건망증이 좀 심한 치매 증상이 네, 조금 있는 그죠. 그런 상태일 뿐인데 치매라고 볼 수도 없죠. 건망증이 조금 있는 상황일 뿐인데 네 그래서 계속 그 쪽지에다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적어놓죠. 네.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는 또 기억을 하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기다리는데 막상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팡아저씨라고 다 다른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막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네 그런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죠. 비슷한 설정의 영화들이 몇 개 있죠. 뭐가 있나요? 메멘토. 야, 메멘토라니. 비슷한 설정의 이야기로 네. Away From Her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그 기억상실증 이제 알츠하이머 비슷한 그런 설정인데 네. 그런 여자의 기억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키스만 50번째 네.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리모어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음. 드류 베리모어가 매일 기억이 새로워요. 그래서 아담 샌들러가 네. 맨날 꼬시는 겁니다. 이거 본 것 같아요. 저 아담 샌들러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을 정말 하는 그래서 첫 키스가 아니지만 매일 새롭게 꼬시는 네. 그런 영화가 있고 비슷한 영화들이 몇 편 있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영화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비슷한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의 기억을 되찾고자 루엔스가 많은 시도를 되게 창의적인 남자예요. 되게 그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했던 노력이 뭡니까? 아마 첫 번째 했던 노력이 첫 번째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피아노 치는 거 아니지 임마. 아닌가? 처음에 루엔스가 했던 노력은 이제 네.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였어요. 그죠. 사람들을 불러와서 당 사람들을 불러오죠. 당 사람들을 불러와서 내가 루엔스다. 네. 이것을 입증하죠. 네, 그죠. 하지만 아내가 그래 루엔스가 온다는 건 아는데 알겠다. 사면 받는다는 것도 알겠다. 근데 저 사람은 루엔스가 아니다. 그죠. 당신들 나한테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울려 그러죠. 네.
그 너무 그 반응이 격하고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루엔스도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 사람이 마음 착한 여자 당 간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루엔스한테 살만한 거처를 따로 마련을 해주죠. 그죠. 집 근처로. 네. 그래서 루엔스가 두 번째로 한 시도, 그거는 이제 아내한테 알려주는 거죠. 딸을 통해서. 내가 며칠 날 사면이 돼서 돌아온다. 네, 그 그죠. 편지를 전해주게 합니다. 이게 5일이죠, 마침. 네. 5일에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이후에 그날 기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가서 기차역에서 다시 내려오죠. 갔다. 내려왔는데 전 그 장면 연출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기차역에서 계단이잖아요. 계단에서 네. 내려오고 밑에서 아내는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루엔스라고 팻말로 써가지고 팻말을 들고 가요. 네, 맞아요. 팻말을 들고 가서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목을 빼서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서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려왔는데 자기 남편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천천히 루엔스가 오는데. 내려오던 루엔스가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루엔스의 옆쪽 뒤쪽만 보고 있어요. 네.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루엔스가 바로 옆까지 와서 몇 초 보다가 차마 어떻게 아는 척을 못하고 지나갑니다. 아, 그 장면의 그 섬세한 연출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네, 그 장면 연출 별로였어요? 예고편에서 봐서? 저요? 네. 사실 그 장면 그렇게 크게 기억은 안 나요. 야, 진짜 네가 예고편을 봐서 감흥이 막 줘.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이 안 나겠구나 그냥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고편을 근데 사실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나리오 대충 알고 보면. 네. 아, 나는 근데 그게 되게 섬세하고 전달이 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녹음하는 환경이 옛날에 내가 박기사랑 해적 네. 녹음했을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딱 네 모드였거든. 아니 우리가 그 부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든 나랑 다른 사람인 걸 어필하고 싶어.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고 그치. 그게 되게 좋은 거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일의 마중을? 네 그 부분을 또 네. 저는 오히려 이거 다음에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노력이었고 네. 세 번째 노력으로는 이 사람이 피아노였죠? 편지 전에. 네, 그러니까 네, 피아노. 5일에 돌아온다고 아내가 네.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남편 그 루엔스가 사실 피아노를 연주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집에 피아노를 몇십 년 동안 쓰지도 않은 채 그냥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5일에 온다니까 주변에 혹시 피아노를 수리할 수 있는지 네. 그 제작사 피아노를 만든 피아노 곳에 조율사를 네. 찾는 전화를 네. 하죠. 조율사를 전화를 찾는 하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요. 네, 왜냐면 듣고 그 전화 있는 데가 바로 옆집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전화가 되게 보급된 상태가 아니라서 전화를 네. 하려면은 당에 공중전화로. 공중전화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공중전화 있는 데가 마침 루엔스의 그 창고 같은 데서 사는데 그 바로 그죠. 옆에요. 네. 그래서 루엔스가 그걸 엿듣게 되고 그날로 다음 장면이 딱 기억나세요? 네. 조율책 딱 펴놓고 있잖아요. 그죠. 조율체편으로 나무를 깎고 있어요. 네, 조율독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율을 하러 가죠. 네, 그죠. 네. 조율하러 갔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피아노 연주하고 아내가 이제 올라오는 장면. 아내가 올라오는데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집에 올라오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일단 그 장면이 아니라 너 막 뛰지 말고. 그러니까 조율하고 네. 그때는 사실 기억을 못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율 장면이 네. 먼저 나오잖아요. 네. 조율 장면 때 이 사람이 다짜고짜 가서 원래 조율사가 없다고 해서 조율을 못하기로 하고 전화를 하고 그냥 올라오는데 그죠.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찾아가요. 그 다음날. 네. 똑똑하니까 여자가 약간 기억을 못하는 건망증이 있으니까 누구세요 하는데 조율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조율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조율을 막 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나눠요. 맞아요. 아, 이 피아노는 누가 쓰던 건가요? 그리고 뭐 남편분은 어디서 계시나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을 걸기도 하고 네. 건강은 어떤가요? 막 되게 세심한 연출이 있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세심한 대화 하나를 통해서 정말 남편이 아내 앞에 내가 남편임을 밝히지 못하지만 그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막 대사 몇 마디를 통해서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그 티를 내니까 남편이 이제 성급하게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조율을 잘 못하니까. 책 보고 막 어렵게 하죠. 맞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는 모습으로 나온 다음에 네, 맞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 기다리죠. 그 장면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아마 그게 5일이었을 거예요. 5일에 나온다는 편지를 보면 달이 안 적혀 있어요. 몇 월인지를 안 적어놨죠. 몇 월인지 안 적어서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난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죠. 처음에는 왜냐면 한 번의 기회 말고도 여러 번의 네. 매달 기회가 생기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예. 안 근데 그래요? 나중까지 가니까 이게 네. 안 좋은 거야. 맞아요. 예. 아무튼 몇 월에 오는지를 안 적어놓고 5일에 오겠소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내는 매달 5일마다 역에 가서 기다리고 네. 남편은 그 어느 5일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네, 그죠. 몰래 가서 양복을 딱 빼입고 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죠. 네, 그죠.
그 피아노를 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올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창밖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창밖에 아내가 오는 모습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맞췄다가 아내가 층계로 딱 들어올 무렵이 돼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네.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설레는 마음으로. 네,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각 없이 그냥 막 걸어오다가 네. 피아노 소리를 인식하게 되고 네. 그래서 보고 남편의 피아노 소리다, 우리 네. 집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네. 한 층 한 층 층계를 올라오기 시작하죠. 난간을 잡으면서. 그죠. 그리고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계속 피아노를 떨리는 감정을 추스리면서 피아노를 계속 치고 네. 그러면서 아내가 또 올라오고 전 그 장면이 앞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녀의 그런 섬세한 감정을 포착했던 것처럼 층계에서 네. 또 직접 만난 장면도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그죠. 없는데 그 속에서의 또 서로의 애틋한 감정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그죠. 그리고 또 아내를 바라보고 싶은 또 얼마나 어떤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해요. 그래서 그 둘이 또 올라오는데 아내가 딱 문을 열고 왔더니 남편이 피아노를 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가가서 안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갑니다. 그때까지는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전. 네. 그때까지 몇 초 동안 돌아온 거죠. 그 피아노로 네, 인해서 그죠. 기억이. 하지만 아내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손을 뿌리치며 어느 순간 갑자기 네. 그러고서는 나가라고. 또 나가라고. 나가.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반전적으로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장면 전까지는 남편의 시도 하나들이 다 되게 열성적이고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로 감동적이어서 여기서 되는구나 싶어요. 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되겠구나 싶어요. 음. 정말 많은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가 손을 탁 뿌리치는 순간에 너무 급작스럽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웃더라고. 또 충격을 영화관에서. 받고 또 웃기기도 하죠. 헛웃음이 네, 나올 정도로. 그죠.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보고 상황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런 연출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쨌든 루엔스도 우리랑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점은 영화 속의 극중 인물인 남편 루엔스가 느끼는 감정선이 관객들이 느끼는 거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루엔스도 당황스럽고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네. 루엔스도 애틋하고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애틋해지고 네. 절실하고 막 다 똑같이 그래요. 어쨌든 루엔스도 그때 충격을 받고 나가서 그때 막 오열하는 듯한 눈빛 아내가 손을 뿌려쳤을 때 남편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연기가 되게 감흥이 크게 와닿았어요. 아무튼 루엔스는 그렇게 해서 또 시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였나? 뭐가? 그 팡 아저씨가 누구냐고. 아니 이거 한참 나중이죠. 한참 나중이에요? 네, 이불 덮어졌을 때. 아무튼 루엔스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시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시도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시도하는 게 편지를 아마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쓰고 네, 자기가 옛날에 못 붙였던 편지랑 같이 그걸 갖고 아내를 찾아가고 그리고 아내한테 그 편지를 읽어주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안 먹히니까 네. 최종 방편으로 편지를 자기가 네. 옛날에 시베리아에서부터 써놨다가 붙이지 못한 편지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는 편지 보낼 수가 없으니까 온갖 종이들이 적었던 그런 편지들을 붙이지 못한 편지를 박스째로 있어요. 아 그거를 참 펑아이한테 보내고 네, 먼저 보내죠. 네. 그래서 딸 편에 이걸 들려보내는데 아니야. 그 슈퍼마켓인가? 네. 앞에 그게 옛날이라서 그런지 택배도 같이 이제 해주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편을 그러니까 아, 마을 그렇지. 사람들이 같이 받아주고 네. 그걸 한 곳에서 이렇게 수령을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러 기다리고 있죠. 아내가 그걸 갖고 갈 때까지. 네, 왜냐면 아내는 못 드니까. 네, 못 드니까. 무서워서 못 드니까 기다리고 네. 있다가 아내가 그걸 가지러 와서 그게 택배처럼 오잖아요. 어떤 네, 그죠. 아저씨가 자전거에다 갖다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들고 가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좀 주저주저 하다가 연기도 자기가? 잘해. 네, 맞아요. 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다가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올라갑니다. 들고 올라가서 바로 차 대접을 받나요? 차 대접받고 열어보죠 그걸. 네, 열어보는데 네. 아내가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남편한테 왔나 봐요. 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도포를 맞아요. 끼고 읽으려고 해요. 글씨가 하나하나 읽으려고 작아서. 하는데 읽기가 힘드니까 막 더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살짝 들여다보고 자기가 쓴 거니까 알죠. 무슨 그죠. 글자인지. 그때마다 읽어줍니다. 음. 그러니까 잘 못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잘 읽으니까 계속 그냥 억지로 읽으려고 하다가 혼잣말을 하죠. 그죠. 루에스가 눈이 나빠졌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루에스가 옆에서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서요.
그랬더니 아마 밤에 썼겠죠. 음. 그러니까 왜 밤에 써요? 아마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겠죠. 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종이는 또 아무데나 썼네 이렇게 또 얘기를 혼잣말 하니까 아마 쓸 종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치는 대로 갈겼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를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때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편지를 매일 읽어주러 가죠, 네, 이제. 펑언이가 결국 혼자 읽는 걸 포기하고 네.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이 다 읽어주죠. 오늘 몇 개를 읽어준 다음에 밤이 돼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엔스가 가야 되는데 펑언이가 그래요. 다음에 또 언제 오실 건가요? 또 오실 수 있냐? 또 오실 수 있냐? 루엔스는 완전 좋죠. 그죠. 자기 목적인데 그래서 또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편지도 읽어주고 또 자신이 최근에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써가지고 그거를 섞어 놓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몸조심하고 외출이 잦은 것 같은데 주머니에는 자기 이름이랑 이런 걸 써서 갖고 다니고 딸을 집에 들여다보내라. 딸을 집에 들여보내고 네. 딸과 싸운 거는 네. 사실 당신의 문제다. 네. 당신의 잘못이다. 딸은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는 나쁜 아버지였지만 당신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싶은 말을 네. 자기가 써가지고 그 옛날 편지들 사이에 섞어서 읽어줍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도 되게 사려 깊은 그런 설정이 아닌가 싶었어요. 여기서 잠깐 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딸 단단. 네, 단단. 단단의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 단단 얘기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단단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은 단단 자신이 주연을 못 차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안에 팔아넘기는. 신고한 점. 네. 과연 그걸 이제 아버지는 결국 알죠. 왜냐면 다시 끌려갔을 때 듣잖아요. 그 네. 사실을. 근데 아버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를 해줘요. 이해하니까 딸 사정도. 근데 과연 딸의 행동이 옳은 것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딸의 행동이 옳은 것일까의 문제보다는 네.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은 무엇일까가 영화가 더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딸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이 영화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딸이 잘못했다고도 그죠. 볼 수 있는데 딸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죠. 보면 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세뇌됐다고 볼 수 있는 세대예요. 우리가 설국열차 녹음할 때는 그 기차 안 세대라고 표현했잖아요. 딸은 문화 대혁명 세대예요. 문화 대혁명 세대에 자라난 아이고 네.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당에 충성하도록 세뇌되어 있고 자신이 그 속에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발레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신의 목표로 하는 큰 무대에 주연으로 서기를 원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발레를 이해하지 못하죠. 발레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딸한테 시키고 싶어 했던 거고 네. 어머니는 딸이 발레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이 여러 번 나와요. 딸이 나는 어떤 캐릭터가 하고 싶어 주연 캐릭터를 말을 하면 엄마는 항상 조연 캐릭터를 말을 하면서 조연도 괜찮다. 걔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딸의 발레에 대한 열정과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한 그런 드라마로 나오죠. 그런 장면이 두 네. 번 정도 반복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딸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리고 항상 자신한테 좋은 글씨로 남아있는 네. 범죄자 아버지, 사상범 아버지의 탈옥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주연을 뺏겼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울고 집에 들어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발해야겠다. 왜냐면 그렇게 세뇌되어 있고 아버지랑 그것도 없으니까. 그죠. 가는데 섣불리 말을 못 꺼냅니다. 그때 그 당직자가 막 설득하죠. 온갖 말로 구워 삶아요. 그러면서 네 어느 학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딸이 갑자기 막 가서 울다가 말을 못하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고발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생각해라. 국가를 위해서 고발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죠. 딸이 아버지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배역을 뺏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막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다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그 배역 따줄 수 있다. 루엔스만 고발하면은 어떤 배역이든 따줄 수 있다. 내가 다 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한 거가 보여지진 않지만 고발을 한 것처럼 나오죠. 그죠. 그게 암시가 되고 그리고 그 배역을 차지하지도 못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말 안 해준 거지 당에서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자라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그때 고발을 했다 해서 그 책임을 과연 이 아이한테 돌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그런 온갖 상황들 이전에 보여줬던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시대적 역사적 사건이 오히려 더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애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무튼 딸 단단이라는 아이는 그런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신이 아버지를 팔아넘겼고 그 일을 엄마가 기억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진을 통해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보니까 집에 있던 온갖 앨범에 다 얼굴이 남편 얼굴이 없어요. 다 잘라져 있어. 진짜 섬뜩하게 잘려져 있는데 그게 다 딸이 한 거야. 그죠. 어렸을 때. 딸은 아버지가 정말 좋은 글씨였던 거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사진을 빌려가지고 어렵게 하나 구해서 가지고 가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도 또 알아보지 못하죠, 아내는. 그죠. 그런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또. 네, 그런 장면도 나오고. 아무튼 딸 단단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했던 거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자신이 집에 오는 것도 반대를 해서 밖으로 나가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은 발레에 대한 꿈을 접었기 때문에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딸이 아버지랑 화해를 하게 되죠. 아버지의 이런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다시 갖다 주고 편지를 매일 읽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를 읽어주러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매일 읽어주다가 그 안 가는 이유도 좀 가슴 아파요. 맞아요. 아내가 나를 편지 읽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네. 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영원히 나는 남편으로서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그런 나의 마음이 어떨지 네가 아냐. 이렇게 담담하게 딸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딸이 진짜 말을 잊지 못하고 나가면서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가 죄송하냐고 물어봐요. 사실 아버지를 고발한 게 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다. 들었다. 음. 그렇게 하면서 둘은 화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딸과는 화해하지만 펑완이와는 관계가 계속 해소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편지도 읽어주고 뭣도 하고 그죠. 정말 많은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 편지 때문에 좀 해결된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 딸을 당신이 밖으로 내보낸 건 당신 잘못이다. 네. 뭐 그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딸도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딸이 또 그 사진을 갖다 주잖아요. 루엔수가 자기 동창 중에 한 명이 자기 옛날 아내와 찍은 사진을 갖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어렵게 구하고 그걸 딸이 자기가 옛날부터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엄마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진을 보면서 네. 야, 네가 이런 것도 갖고 있다니 너도 양심은 있었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도 양심은 있었구나 하면서 네 손에 뒀다간 또 얼굴 잘리니까 줄 수 없다고 막 하죠.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근데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아내 입장에서.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웠겠죠. 네, 거의 10몇 년을 기다렸는데 딸이 고발했고 네, 딸이 고발을 해서 그 딸이 가지 말라 할 때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널 위해 10몇 년을 살았으니까 뭐였죠? 이제부터 남편을 위해서 살고 이제부터 싶다. 남편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러니까 딸이 의자를 딱 문에 대놓고 거기서 못 나가 하고 지키고 있는데 네, 그 잠이 들죠, 깜빡. 그죠. 졸고 있는데 일어나 봤더니 엄마가 없는 거야. 맞아요. 나는 문에 앞에 어떻게 나갔어? 옥상으로 어떻게 나갔을까? 창문으로 나갔나? 그러니까 애는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를 한 옮긴 것 같은데 애가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아니야. 다시 거기 일어나는 데가 문 앞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엄마는 딴 데로 나간 거야.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왜냐면 거기 4층이고 그 문 말고는 문이 없었거든. 근데 아무튼 애는 거기서 일어났는데 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육교 위로 막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아내와의 관계는 결국 해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딸아이 단단을 원망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게 이 아내의 건망증의 원인이 결국은 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집착하는데 모든 원인이 딸이야. 그쵸. 모든 원인이 딸이에요. 딸이 고발해서 이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딸이 미성년자고, 그죠. 딸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그죠.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잘못인데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봐주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자기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아내는 자기가 딸을 길러왔거든. 그지. 아내 입장에선. 아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런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딸을 그렇게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딸의 잘못을 관객들이 네 잘못이야라고 하려면 그거 너무 쉽지. 그죠. 네 잘못이야라고 하기 쉬운데 한 10% 정도 있지 않나. 그지. 결국 최종 책임은 있지. 왜냐면 딸의 욕심이 결국 문제 됐었던 거잖아요. 그게. 귀속 책임은 있죠. 욕심이 네. 문제가 되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게 나는 넘어가기로 하고. 네. 지금 여러분은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내를 결국은 치유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대자뷰 기법도 쓰려고 하고 온갖 기법을 그죠. 쓰려고 하는데 먹히지 않고 해서 결국은 이야기가 어떻게 갈까 모든 관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때 10년 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네. 갑자기 10년 후. 10년 10년 후가 아니라 네. many years later 이렇게 나와요. 아, 맞아요. 많은 시간 후. 많은 시간 후. 되게 희귀한 장갑이더라고요. 보통 몇 년 후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시간 후. 그리고 머리도 다 하얗게 변해 있어,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다 늙어 있죠. 네, 갑자기 늙어 있어요. 늙어 있어서 난 그 부분 때문에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초반 30분은 난 되게 좋았는데 네. 후반 30분은 별로였어요. 음. 막 한참 후로 가서 초로의 노인이 된 남편이 인력거를 끌고 매달 5일마다 아내를 데리고 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평안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보다 그리움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그리움이 더 커져서 그 그리움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애절한 상황인 거고 네. 루엔스는 자신의 사랑을 입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감정을 계속 감추면서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이 서로 곁에 있음에도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는 못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불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구가 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불구가 되어 있는 가정인데 이 불구가 되어 있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불구가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를 불구로 만들었고 그거를 단적으로 한 가정을 통해서 장혜모 감독이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온 딸 단단, 그 단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네. 아버지가 결국은 딸의 아픔을 치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온 루엔스가 아내를 치유하지 못해요. 근데 딸의 왜곡을 치유하거든요. 딸을 용서함으로써 딸이 정말 단단하게 꽉 막혀 있었는데 네. 그 단단했던 그런 아픔들을 루엔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면서 다 치유가 돼버리면서 결국은 중국의 그런 왜곡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루엔스 같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라면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불구가 돼버린 어떤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굳지 않은 무언가는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정말 작은 걸 통해서 커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도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자, 관계사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 꼽아볼까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까 그 장면이요. 수건으로 아내를 기다리는 얼굴 씻던 장면. 얼굴 씻던 장면. 그 감정 같은 게 와닿았어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남자라면 어떤 순간에서라도 꽃단장을 해야 되는구나. 되게 설렐 거 아니에요. 자기 몇십 년 동안 만났는데 그걸 또 잊지 않고 기다린 거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 석탄으로 얼굴이 범여준 얼굴을 이렇게 그것도 있고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팡 아저씨가 그 장면 그 얘기 해야 되네. 팡 아저씨를 자꾸 팡 아저씨 이러잖아요. 저리 가라고 네. 나가라고 딸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제 루엔시드가 팡 아저씨가 누구냐? 펑한에게 무슨 짓을 했냐? 이랬더니 딸이 이상하니까. 네, 딸이 팡 아저씨가 뭐 밥 뇌살라고 하고 국자로 엄마를 때렸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여러 번 이 여자가 자기를 네. 팡 아저씨라는 사람하고 혼동을 하는 거를 알고 있긴 했는데 네.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가 네. 어느 날 이제 딸을 집에 들여보낸 이후에는 자기가 그걸 빌미로 여러 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들어간 다음에 딸이랑 밥을 먹고 나서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러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불을 갖고 와서 딱 덮어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눈을 뜨죠. 그죠. 아내 딱 눈치채가지고. 근데 아내가 갑자기 너무 과민 반응을 하면서 막 소리치르면서 몰아내는 네.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문을 막아요. 문을 막고 막 여러 가지 끌어다가 문을 세우고. 네. 남편은 당연히 의심하겠죠. 그죠. 도대체 팡 아저씨가 누구고 엄마한테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딸이 나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팡하여 씨가 국자로 밥주걱으로 밥주걱으로. 맞다. 밥주걱으로 엄마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성적으로 뭔가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관객들이. 그쵸. 자연히. 그렇게 가는데, 영화는 그렇게 무겁게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바로 다음 순간에, 뒤로 밥주걱을 숨긴 루엔스가 네. 팡하여 씨를 찾아 나섭니다. 네. 수성으로 해서 팡하여 씨를 찾아가죠. 저쪽을 때리려고. 때리려고. 되게 긴장하고 있는, 영화에서 그렇게 긴장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실, 루엔스가. 그쵸. 정말 긴장하고 있으면서, 네. 밥주걱을 뒤로 딱 하고 어느 집을 찾아가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가 책임을 단단한테만 묻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어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 네. 주소지를 찾아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팡 아저씨가 잡혀가 있어요, 공안에. 네. 그러면서 아내가 나오죠. 네, 아내가 나오고. 아내가 나와서 막 소리 질러 다짜고짜. 내 남편 돌려내. 팡 누구 여기 있냐고. 네. 그랬더니 내 남편 돌려내라고 막 네. 울고불고 하면서 막 주변 사람 다 나오게 잡고 막 소리 지르고 네, 맞아요. 내놓으라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루엔스가 주걱을 쥐고 있던 손을 축 내려뜨리면서 네.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진짜 이게 사실 팡 아저씨가 가해자잖아요. 그죠. 당직자로서 남편이 없는 그리고 딸이 너무 어리니까 이 아내를 어떻게 막 때리고 괴롭히고 성적으로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온갖 그 남편을 핑계 삼아서 괴롭혔다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도 공안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 개인이 가해자인 걸까라는 의문을 장혜모 감독이 의도적으로 영화를 통해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단도 그렇고 이 영화 속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켰던 가해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사실 돌이켜보면 그 평소에 당직자였던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죠. 돌아온 이 루엔스를 반겨줘요. 그리고 단단은 그냥 평범한 아이였고 그 가해자였던 팡 아저씨는 지금 공안에 잡혀가 있는데 그 아내는 또 힘들게 살고 있고 네. 반복이에요. 펑언이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보면은 결국은 잘못된 거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물음을 장혜모 감독이 던지고 있고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귀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주걱을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만약 칼 들고 찾아갔으면 영화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지식인처럼 나오고 그리고 로맨스 있는 진짜 멋진 남성으로 네, 멋진 남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야 너가 우리 마누라 밥주걱으로 때렸어 하고 막 찔러버리면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 눈에는 이. 네, 아무튼 아내가 나를 편지 읽어주는 사람으로 기억할까봐 네. 섣불리 다가가서 편지를 계속 읽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오프닝 씬 코스에서의 그런 감정선들 네. 그리고 아내가 그 이후로 문을 잠그진 않습니다. 집에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루엔스가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를 다시는 문 밖에 세워두고 싶지 않아서 문을 그죠. 항상 열어두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섬세한 그런 설정들 그런 디테일들이 저를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번 감격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좀 결말을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결말 별로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 인력거 타고 맨날 네, 인력거 가서 타고 맨날 가는데 네 기억을 한번 찾아주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네. 근데 이거 이거는 너무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영화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네. 역사적인 아픔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다 치유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딸만 치유되지 회복되고. 않는 건 엄마고 네. 치유되는 건 딸이고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려면 네. Many years later는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너무 한 번에 몇 년 후 가서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급작스럽게 느껴져서 그 장면이 좀 뜨고 심지어 특수효과까지 거기선 좀 어설퍼요. 늙은 맞아요, 모습들이. 맞아요. 너무 안 늙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영화 기술이 되게 발전했다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 조성목 분이 그 80세 할아버지 같이 나오거든요. 조로증 걸려서. 근데 엄청 늙어 보여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60 다 된 사람들을 80으로 올리는 거나 네. 우리나라는 15세를 80으로 올리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더라고 우리나라가. 혹시 공리가 늙어도 예쁜 거 아닐까요? 아니 공리 말고 나는 그 진도명이 더 그렇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계사 이 영화에 대해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나요? 총평이요?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뭐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아내는 매달 5일이면은 찾지 못할 남편을 찾아서 마중을 나갈 거다 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죠. 그리고 남편은
오래도록 그녀의 옆에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건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영화의 결말이 보여주는 게 딱 이거예요. 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장혜모 감독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문화대혁명이라는 일대 사건이 한 가정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네.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또 네. 남편은 아내 곁에 남아있듯이 음. 중국 역시도 그들의 지난 상처를 보듬고 안아야 한다는 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이 멜로 영화로만 보아도 되게 섬세했던 순간순간들, 사려 깊은 디테일들이 이 노년이라고 할까요? 장년이라고 할까요? 이 장년 남녀의 로맨스를 되게 품격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영화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장혜모 감독의 역작인 그 인생이라는 영화하고 집으로 가는 길, 네. 이 두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인생에는 공리가 출연을 해서요. 네. 그 중국의 근현대사의 그 격동의 물결 속에서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파괴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일의 마중과 비슷하죠. 그죠.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데 조금은 더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역사의 그런 격동의 물결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 인생이라는 영화와 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는 장쯔이, 중국의 국민 배우죠. 장쯔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오지 않는 남편을 매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또 마을의 입구에 가서 매일같이 남편을 기다리는 그 모습.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회고하는 이야기인데 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이 두 편의 영화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혜모라는 거장이 자신의 초창기 작품이자 중기 작품인 두 영화를 섞어서 격동의 물결 속에서 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도 영화 속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기다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둘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영화를 자신의 두 역작을 스스로 오마주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변주하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라고까지 생각이 되면서 이 영화가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자, 관계사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 모슬 배우 한번 뽑아봅시다. 아, 좋은 배우는 단단을 연기한 장혜문. 전 좋은 배우로 뽑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주연에 대한 욕망 그리고 갈등 있잖아요. 네, 그런 갈등을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느낌이, 그러니까 그 단단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객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이지만 네, 그러니까 누구든 겪었던 어린아이였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쉽게 전달이 됐다는 것은 연기를 잘했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루엔스를 연기한 진도명도 연기를 잘했던 것 같고 네, 한데 그래도 저는 장혜문에게 네. 저는 좋은 배우로 네. 진도명 씨를 뽑겠습니다. 진도명 씨. 네, 진도명이라는 배우가 네. 사실 저는 이 정도로 주목할 만한 배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간도에도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배우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섬세한 감정 연기를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피아노 장면에서 팔을 부딪혔을 때 아내가 그죠. 그때의 표정, 네. 그 아내한테 차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던 순간들에서의 섬세한 감정 연기, 네. 편지를 쓰던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모습들에서 장면들에서 감정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물론 공리도 장혜문도 모두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팔아넘겼던 그런 장혜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되게 연기가 좋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진도명의 연기가 가장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저는 진도명의 연기를 좋았다고 뽑겠습니다. 네. 자,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볼까요? 근데 이 영화가 일단은 출연 배우 별로 없어요. 네, 몹쓸 배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장혜모 감독이 배우들 연기 이거 하나는 정말 네. 일품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몹쓸 배우를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건가요? 그렇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네,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네. 관계사 이 영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천, 보말, 비추천 있습니다. 저는 보말 하겠습니다. 보말, 네. 이유는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사실 그 문화대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또 공감을 못하니까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기억을 잃은 아내와 그 기억을 찾아 나가는 남편의 모습, 그러니까 그 아내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남편의 그런 로맨스로 봤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억을 잃었고 기억을 되찾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영화가 내용을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네. 좀 지루하게 좀 다가왔던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영화가 별로였나는 아닌데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추천작입니다. 네. 장애모 그 자신의 역작, 인생과 집으로 가는 길을 압축하고 네. 다시 확장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초반 30분의 연출이 네. 단연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고 지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진도명, 공리, 장혜문이라는 배우의 연기 역시 네. 전에 없을 만큼 또 비견하기 힘들 만큼 좋은 영화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의 처음 아닌가요? 뭐가요? 추천이랑 봉알이 달랐던 적. 우리가 응.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슬기로운 해법을 추천을 했었고요. 아, 난 안 했구나. 네, 슬기로운 해법을 추천했었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그거는 관계사만 추천하고, 혼자 추천하고. 네, 달랐었죠. 네. 이번에는 저만 추천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는 다음 주 개봉 영화입니다. 오. 오늘 소개해드릴 다음 주 개봉 영화는 10월 29일 그리고 10월 30일 날 개봉하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월 29일 수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로는 위층 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별로 언급할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10월 30일 목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작품을 꼽자면 이해준 감독의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입니다. 이해준 감독 아세요? 아니, 전 처음 들어봐요. 이해준 감독이 류덕환 씨 나왔던 싫어하는 천하장사 영화. 마돈나. 아. 네, 이해준 감독이 네. 류덕환 씨 주연의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었던 감독입니다. 아, 그때 전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그 영화를 연출했었고 그 이후에 김씨표 류기 네. 이 그것도 영화도 재밌게 연출을 봤습니다. 했었고요. 끝까지 간다도 각색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해준 감독의 나의 독재자라는 작품이 과연 이 신인급 감독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벗어내고 있으면서 이제 좀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재능 있는 연출자에게 어떤 필모그래피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출연한 배우가 설경구와 박해일입니다. 네. 되게 인정받고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신을 김정일로 믿고 있는 그런 남자라는 설정 자체도 특이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깨끗하고 연약한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 멜로 로맨스 영화고요. 신조 타케이코 감독의 나가사와 마사미, 오카다 마사키 뭐 이런 일본의 청춘 스타들이 출연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로는 니콜 키드먼과 콜린 퍼스가 출연한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네. 로안 조페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로안 조페 감독은 이름은 이제 롤랑 조페 감독과 명감독이죠. 롤랑 조페 미션이라는 영화를 연출했었는데 네. 좀 이름은 비슷한데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굽새라는 작품도 개봉을 합니다. 소리굽새 처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극영화했다고 해요. 다큐멘터리 네. 있었고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조한 씨가 주연을 했는데 어떤 영화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앵그리스트맨 로빈 윌리엄스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의 유작이죠. 앵그리스트맨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웨스턴 리벤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매즈 미켈슨, 에바 그린, 제프리 딘 모건 뭐 여러 명의 배우들이 출연을 에바 하는 그린이 나오네요. 북유럽 영화인데 이 가운데서 에릭 칸토나라는 사람 아세요? 에릭 칸토나요? 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입니다. 아.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전직 축구 선수인데 네. 축구계에서 다시 활약하기에는 너무나 악명을 많이 쌓아서 그때 잘했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전설이죠. 그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고 네. 잉글랜드 무대로 와서도 활약이 좋은데 네, 이번에는 조연으로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반고란 영화도 다음 주 개봉인 것 같은데요? 네, 이날 방고 위대한 유선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옛날에 그 반고 책 무슨 편지였죠? 영혼의 편지. 네, 동생한테 보내는 그런 네. 편지,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 그걸 좀 재밌게 봐서 반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책 정말 매력 있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흰 종이를 앞에 두고 네. 그 예술가 창작자들은 흰 종이가 가장 두렵다. 음. 그러니까 이 흰 종이가 나를 노려보면서 네. 마치 너는 무슨 말을 할 거냐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다. 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종이에 나를 표현하는 사람만이 진짜 진정한 예술가라고 불릴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 대목이 되게 지금 기억에 남네요, 갑자기. 저는 약간 그림은 자연을 담아내는 거라고. 자연을 표현하는 거라고. 네. 그 반고 저는 책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편지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책 네. 좋아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아마 다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 둘이 다 읽었을 정도면 제가 책을 읽을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트와이스 본이라는 영화, 페넬로페 크루즈가 오랜만에 복귀하는 작품입니다. 뭐 이 정도 영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 다음 볼 영화 시간입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제 52방으로 나갈 영화는 할리데이입니다. 네. 할리데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할리데이 들어봤죠? 개봉했는데, 그거 할리데이 말고 할리데이 말고요? 영화 할리데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네, 며칠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지금 흥행 성적이 5일의 마중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할리데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저희가 보고 왔고요. 그 네.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문기사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계사 나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수고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늘 방송 어땠나요?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자꾸 왜 사실- 이렇게 단답식으로 할 거예요? 저는 사실 네. 그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 네. 보고 사실 평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사실 그 어떤 중국의 역사적인 사건에 기인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사회적인 사건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좀 새롭게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저에게 근데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인데 나는 좀 네. 궁금한 게요. 네, 어떤 영화를 찍을 때 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네. 배경 지식이나 제반 지식이 없더라도 네. 똑같이 느끼게끔 해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반대입니다.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네,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보여지는 충분히 설명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부족했나? 앞에 약간 너무 부족했나? 부족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공감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영화만으로 봤을 때는 그 네. 부분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이들의 가족에 끼친 영향 같은 것들이 충분히 묘사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걸 들어보니까 나도 이 영화가 그러면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만족도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됐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단순히 문화 대혁명 때문인 거는 알겠지만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정말 중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혔는지 내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하나 또 좀 색다르게 느낀 거 있어요. 뭡니까? 중국 여자랑 결혼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왜요? 네? 공리가 오래 기다려주니까? 이게 영화가 사실 옛날 영화긴 해도 시대의 문화를 좀 반영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게 최근 영화에까지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 요즘 영화 중에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요즘에 그죠? 여권이 많이 신장돼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네, 본거 같잖아 그죠? 우리. 이혼해야죠, 이혼.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중국 여자 참 좋구나. 네. 기승전 중국 여자가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일본 여자가 일본 여자요? 일본 영화 보면 일본 영화도 좋더라고. 일본이 많이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오늘 관계사와 함께 방송 진행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일 발송 영화방 제51방 김기사. 네, 관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